반갑습니다. 욜로TV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. 인사를 하는데도 한숨이 나네요. 이석희입니다. 나트랑 달랏 여행 잘 마치고 이제 다낭에 돌아왔습니다.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다낭에 도착한 지가 일주일 정도 돼서 나트랑하고 달랏을 진짜 알차게 나름 보내고 왔습니다. 일주일 동안 즐겁게 여행을 하고 다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제 실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. 뭐 베트남에 관련된 뉴스라든지,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과 이렇게 관련된 뉴스나 이게 전해드릴 만한 소식지가 있으면 실내에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초반에 있었던 것처럼 뭐 야외 촬영을 하는 것도 있겠죠. 또 그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또 원하셨던 그 조그마한 해변 또 한번 지금 보러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, 근데 지금 현재 시간대를 잡는 게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게, 구글 날씨에서 표시를 하기에 지금 현재 보통 베트남 낮 시간대의 온도는, 온도계에 찍히는 온도는 36도, 그리고 체감 온도는 45도 45도 느껴보셨나요? 너무 덥다 보니까 막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될 정도로 햇빛도 굉장히 강하고, 그리고 좀 슬픈 소식 중에 하나가 제 발이 대줬던 i10하고도 작별을 했습니다. 가지고 있는 이 버젯 자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한 단계 하향 그레이드 했습니다. 오토바이로 바꿨어요. 오토바이로 바꿔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영상들을 또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, 일단은 지금 현재 베트남 나트랑도 마찬가지였고요, 달랏도 마찬가지였고, 이 지금 제가 체류하고 있는 이 다낭도 마찬가지고, 베트남은 그냥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뭐가 틀리냐면,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의 그 베트남의 모습과 지금 현재는 그냥 다 똑같은데, 뭐 가게라든지 상점들, 그리고 막 도심지에서의 그 오토바이 이 클락션 소리들,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막 고함 지르는 소리들, 그리고 뭐 맥주 마시면서 뭐 타이바 막 하는 이런 모습들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은데 뭐가 빠졌냐면, 그냥 관광객들이 있던 그 느낌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. 예전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 플러스 관광객들로 막 북적이던 이 모습들이 그냥 베트남 사람들로만 북적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똑같다라는 거죠.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관광객들 자리가 베트남 현지인들 그리고 베트남 현지 관광객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. 똑같아요.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,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이런 조금씩 이제 이 분쟁들이 생기면서 뭐 몇몇 분들은 베트남의 상황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었죠.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, 그리고 뭐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, 뭐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. 뭐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뭐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, 아직까지는 뭐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뭐 사망자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,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뭐 베트남 내에서 체류를 하는 베트남 국민들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. 신기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뭐 몇만 명, 몇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에서 유독 베트남만 굉장히 지금 방역이 잘 되어 있다, 혹은 뭐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반신반의합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로 반신반의하지만, 현재까지는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,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의 모습은 진짜 관광객만 빠져있는 아주 평범한 베트남의 모습, 일상입니다.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근데 이제 참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요?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, 이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장들은 거의 이제 90% 이상, 좀 제가 거짓말 좀 더 보태면 거의 99%,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.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. 처음에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
그래도 한국 식당들은 괜찮지 않을까. 왜냐면 워낙 한류 문화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도 이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음식들은 그나마 선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, 고깃집 있죠. 이 불판에다가 먹는 고깃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식당들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베트남의 모습은 예년이랑 다를 게 전혀 없지만 한국 사장님들이 계시는 사업장들은 지금 현재 거의 문을 닫고 있는, 그리고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돈이 많으셔가지고 여기서 뭐 그냥 소일거리로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진짜 인생을 걸고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이 사업에 맡겼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,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게 변하고 있고, 그리고 막 사업자분들도 막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같은 교민으로서,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,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. 나름 일주일 동안 좀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 시간이었는데,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베트남 상황이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음 영상에서 이 꿈틀대는 관광 산업, 베트남의 꿈틀대는 관광 산업과 그리고 항공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편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땀비엣!